함경도 녹둔도로 가다.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른 후에 나는 조산보 만호가 되어 함경도의 녹둔도로 떠났다. 이때가 1586년 1월이다. 42살의 나이다. 나는 녹둔도에서 2년간 보내게 된다. 녹둔도가 어떤 곳인가? 오늘날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사이에 17km 정도 국경을 넘어가면 그 앞에 보이는 섬이다. 아니, 이름이 섬이지 서울 크기의 6분의 1 정도가 되는 거대한 저습지이다. 그러나 내가 갔던 그 당시에는 녹둔도는 섬이었다. 세종 당시에 사곤 육진을 설치하면서 두만강 유역의 둔전으로 기록이 되었다. 녹둔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경의 방어를 담당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내 임무는 둔전을 관리하면서 여진족으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내 존재를 알린 녹둔도 전투. 어쩌면 내 운명을 바꾼 전투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녹둔도의 상황을 보니 병력이 많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병마절도사 이일에게 병력의 보강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였다. 도착한 이듬해인 1587년 8월이 되자 여진족이 침입하였다. 내가 싸웠던 녹둔도 전투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기록마다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것을 먼저 소개한다. 녹둔도의 둔전은 흉년으로 수확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조산보 만호 이순신에게 녹둔도를 경영하게 하자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이에 경흥부사 이경록, 조산보 만호 이순신이 군리를 모아 추수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이때 추도의 여진 추장 마니응계가 공격하였고 우리 측 10여인을 살해하고 160인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 여진족의 마니응계도 수장 이몽서에게 사살되었지만 조선 측의 피해가 너무 컸다. 이 기록으로만 본다면 나는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이 된다. 다시 다른 기록을 보자. 제승박약 외 기록이다. 앞에 전투 상황은 거의 같지만 뒷부분이 다르다. 이에 이순신과 이경록이 그들의 뒤를 공격하여 농민 50여 명을 되찾아 돌아왔고 적 3인의 머리를 베었으며 말 한 피를 빼앗아 돌아왔다. 뒤이어 겨울에 북병사 이일이 우후 김우추 등과 함께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도를 습격하여 적 33명을 죽였다. 어떤가? 뒷부분에 내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소개가 되었는가? 그렇다. 목숨 걸고 내 백성을 구해왔던 것이다. 실제로 여진족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기도 하였다. 내 생애의 전투 중 첫 부상이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순신의 이름. 북병사 이일은 녹둔도 전투의 상황을 조정해 보고하였다. 적호가 녹둔도의 목책을 포위했을 때 경흥 부사 이경록과 조산 만호 이순신이 군기를 그르쳐 군사 10여 명이 피살되고 106명의 인명과 15필의 말이 잡혀갔습니다. 국가에 욕을 끼쳤으므로 이경록 등을 수금하였습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책임을 물어 나를 가뒀다는 보고였다. 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조선왕조실록 외 기록이다. 그동안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내가 중앙정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선조도 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선조는 나를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열세한 상황에서 분전한 나를 인정하고 이 전투를 패한 전투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백의종군을 명령하였다. 이경록과 이순신 등을 잡아올 것에 대한 비변사의 공사를 입게 하자 전교하였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장영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의종군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0월 1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잡아드릴까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곤장 몇 대 때리고 관직을 박탈한 뒤 백의종군하게 하라. 어쨌든 놀라운 일이다. 나는 곤장 몇 대 맞고 백의종군을 하였다. 내 나이 43살에 처음으로 백의종군을 하였다. 백의종군이지만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백의종군에서 풀려나게 한 시전부락 전투. 다음 해인 1588년 1월에 함경도에 군사 2500명을 동원해 1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녹둔도를 노략했던 부락을 덮쳤다. 이때 그들의 주거지 200여 채를 불태우고 수급 380개를 취하여 돌아왔다. 이를 시전부락 전투라고 한다. 이때 나는 여진 추장인 우울기내를 생포하였는데 이 공으로 백의종군을 끝낼 수 있었다. 특사를 받아 아산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내가 싸웠던 그 자리에 오늘날 승전비가 세워져 있다. 1762년 영조 당시에 세웠다고 한다. 오호라, 이곳은 고 충무 이공 순신이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 곳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녹둔도는 오늘날 러시아 땅이다.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형들의 식구까지 챙기다. 나는 1589년 12월 정읍현감에 부임하게 되었다. 이때 형들의 식구들까지 데리고 갔다. 1580년에 둘째 형 요신이, 1587년에 맏형 희신이 요절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두 형의 식솔과 그 자식들과 어머니를 부양하게 되었다. 내가 임지로 데리고 간 식구는 무려 24명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남솔이 된 것이다. 남솔이란 당시 지방 관리들이 식솔들을 많이 거느리는 패단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복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나를 비난하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차라리 남솔의 죄를 지을지언정 의지할 데 없는 어린 조카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겠소. 비록 욕을 먹을지언정 피부치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거두었던 이 조카들은 내가 전쟁을 할 때 목숨 걸고 나를 도왔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내가 난중일기에 이들의 이름 뇌분, 변, 완, 봉, 해를 적어 두었다. 특히 맏형 희신의 차남인 분과 둘째 형 요신의 차남인 해는 내 바로 밑에서 종군하며 적극적으로 나를 도왔다. 막다. 해와 분이 무사히 본영에 도착했다는 편지를 받아보니 기뻤다. 그러나 그 고생하는 모습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분은 내 생애 전체를 기록한 행록을 남겼다. 만약 행록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 것인가. 노량해전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옆에는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이 있었다. 전쟁이 나면 도망가기 바쁜 세상인데 이렇게 온 가족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서로 앞장서니 고마운 일이다. 우리 집안은 가히 병역 명문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정읍 현감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 오랫동안 밀렸던 민원을 재빨리 해결하였고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어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정읍 사람들은 나의 선정에 감사해서 유해사와 축렬사를 지었다. 나는 정읍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태인현의 일까지 처리하였다. 태인현은 오랫동안 현감이 없어서 여러 복잡한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여러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이다. 나는 일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하는 편이다. 그래서 태인현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태인현 현감으로 오게 해달라고 조정에 간청하기도 하였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냥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깔끔하게 직접 마무리를 지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졌다. 일에 대해서만큼은 완벽주의였다. 정읍 현감에서 전라자 수사로. 이즈음 일본 땅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평정하고 호시탐탐 조선과 명을 노리고 있었다. 1589년 1월 21일 나라에서 불차채용을 공고하였다. 불차채용이란 서열에 관계없이 인재를 추천해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비변사에게 무신을 불차채용한다고 하자 이산에는 손인갑, 성천지, 이순신, 이명하, 이빈, 신할, 조경을, 정원씨는 손인갑, 성천지, 이순신, 이명하를 추천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당시의 신료들은 49명을 청거했다. 이때 나를 청거한 인물은 우의정 이사내와 병조판서 정원신이었다. 나는 정읍현감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졸지에 불차채용으로 추천되어 전라자 수사로 임명이 된 것이다. 종육품인 정읍현감에서 7계급이나 높은 정삼품의 전라자 수사로 임명할 때 갑자기 그렇게 뛸 수는 없으니까 초수 나는 절차를 밟아 종사품인 진도군수로 형식적인 발령을 내렸다. 그런데 사흘 뒤에 사간원에서 이를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다. 그런데 이때 선조가 막았다. 어허, 놔두라니까.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1591년 2월 16일. 선조도 사간원의 속내를 알고 있었지만 인재가 절실한 시국이라 내 손을 들어주었다. 만약 이때 선조의 마음마저 흔들렸으면 조선의 앞날은 어찌 되었을까. 가히 하늘의 도움이라 할 수 있다.